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현재 MBC 방송국에 수십 개가 걸려 있다라는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비는 현수막들이라고 합니다. 오요안나에게 명복을 빈다는 인사도 안 한 MBC. MBC 흔들기가 할 말이냐. MBC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방송 MBC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명복을 빕니다. MBC의 고질병인 편가르기와 괴롭힘 이제는 없애라는 게 오요안나의 마지막 절규다. MBC는 왜 사원들에게 부고를 감추려 했는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사장은 물러나라. 왜 오요안나의 사태를 외면했는가? 무엇이 두려웠는가?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자, 지금 이런 게 수십 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건 물론 정치와 관련돼서 엮어선 안 될 행동일 겁니다. 유족들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국민분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공분을 일으키는 이유가 아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나경원, 민주당, 뉴진스, 한이는 다 부르더니 오요안나 청문회는 왜 거부했는가? 연예인들에 대한 저렇게 불러가지고 청문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요안나 씨의 사태에 대해서는 왜 청문회를 거부하는가? 지금 이 사태를요, 저와 같은 한낱 유튜버가 아니라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주목하고 엄청나게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김가영 씨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유족들이 김가영은 방관자일 뿐이다. 진짜 가해자는 따로 존재한다. 자, 이 진짜 가해자 제가 여러 번 한번 질문을 드렸죠. 누구일까요? 박하명? 이현승? 자, 둘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의견이 댓글을 통해서 가장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다 묵묵부답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김가영 씨는 지금 방송도 하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가영은 가해자가 아니라 방관자였나? 소송 제기를 한 적이 없다. 제가 앞서 영상을 통해 한번 말씀을 드렸죠. 김가영 씨가 최근 골대녀 예능 방송을 빼고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다양한 곳에서 하차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출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김가영 씨가 과거 여러 방송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편했었지? 말하면서 오요안나 씨에게 꼽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장면들을 갖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유족들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가영 씨를 앞으로 내세운 채 진짜 가해자들은 이 사람의 등 뒤에 숨어 있다. 그것이 더 심각하고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금 꼬집어 비판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가영 씨는 지금 어느 사태까지 갔느냐? 조상신 찬스. 무슨 말일까요? 오요안나 가해자 의혹 김가영. 남자친구인 피독과 이 두 사람에게 불똥이 튀었다. 결혼이 임박했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피독이라고 하는 가수이자 작곡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료가 수입이 어마무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재산이 수십억대 이상이다. 수백억까지도 간다.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서 왕왕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가영 씨가 이 피독이라는 가수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야, 시집 정말 잘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피독이라고 하는 가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런 두 사람의 사진이 담긴 모습에 악플들이 엄청 달립니다. 보면은 만약 내 친오빠가 지금 김가영 씨와 결혼한다고 하면 뜯어 말릴래요. 이런 따돌림, 이중 스파이 짓 하는 여자는 무조건 거르세요. 결혼할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결혼은 절대 금지. 조상신 찬스다. 그러니까 조상이 도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라도 김가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 헤어져라. 잘 나가고 그 사람이 내게 꼭 필요하다면 사람은 잘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노력하며 그 사람 주변 가족 지인들한테도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잘 나가지 않으면 뒤돌아선다. 막 이런 말까지 두 사람이 헤어지길 바란다라는 악플들이 막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결혼에 임박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무색해지게 이 김가영 씨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승기 씨 사례까지 함께 이야기하며 잘 판단해. 동료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장례식도 안 가고 웃는 사진만 올리는 인간성의 여자는 걸러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가영 씨는 올해 만 35세로서 이제 이 피독이라는 가수와 함께 6살 차이가 나죠. 연상이라고 해요. 두 사람의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임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의 음악의 아버지라 불렸던 가수라기보다는 프로듀서로 보는 게 맞겠죠. 뭐 상남자, 불타오르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뭐 등등등 뭐 저작권료가 미쳤습니다. 근데 김가영 씨가 지금 완전히 비판 세례가 쏟아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살펴보니 일주어터의 옹호 때문에 독박을 쓰게 된 게 아닌가. 이상하죠. 가해자가 아니라 방관자다라고 유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김가영 씨에 대한 비판만이 계속 빗발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일주어터라고 하는 이 일명 인플루언서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김가영 씨에 대한 옹호를 했던 겁니다. 가영 언니는 오요한나님을 못 지켜줬다라는 사실에 당시에도 엄청 힘들어했다. 저는 오요한나님과 같이 운동을 한번 해봤던 인연이 있는데 한번 뵀을 때도 오요한나님이 저에게 가영 언니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라면 진심으로 얘기해 주셨다. 여기서 이런 댓글 다시는 건 오요한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실 거다. 오지랖일 수는 있으나 가영 언니가 걱정되고 짧은 인연이지만 오요한나님의 명복을 빌며 댓글을 남긴다라고 김가영 씨 SNS에 남긴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촉발된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김가영 씨가 이 일주어터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과는 다르게 다른 선배들과 오요한나 씨를 씹으며 꼽을 주고 뒷담화를 했었던 카톡이 다 공개됐잖아요. 그러니 김가영 씨에 대한 여론이 더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엄청나게 큰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김가영 씨 뒤에 숨어 있다라고 비판받는 이현승, 박하명, 최아리, 자, 이 기상캐스터들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김가영 씨 같은 경우는 뭐 골대녀를 제외하고서는 하차하지 사실상 퇴출 수순이에요. 뭐 더불어서 지금 남자친구와의 이 결혼마저도 파토나게 생겼습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이 뭐 그것 때문만에 연애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김가영 씨 입장이라고 한다면 피독이라는 엄청난 능력자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축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결혼 자체가 파토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35세라면 결혼 정년기의 끝자락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 김가영 씨가 방송도 하차하고 결혼 생활도 파토가 나게 된다면 이 김가영 씨 길거리에 내앉는다라고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김가영 씨만의 책임이 아니라 일주어터라는 이 옹호 댓글 이후에 나왔던 카톡방의 뒷담화 내용이 오히려 더 이제 불씨를 당겨버린 거죠. 그러니 김가영 씨가 지금 혼자 모든 걸 독박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가영 씨가 독박 쓰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김가영 씨만에게 잣대를 들이세우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가해자들, 유족들이 지금 계속 요구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진짜 가해자를 색출해내야 하는데 많은 국민분들의 시선이 김가영 씨에게만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김가영 씨가 답답해서 입을 열 수밖에 없겠죠. 뭐 행동으로는 지금 방송을 하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오요안나를 떠나보낸 가해자들의 남자들이라며 김가영 씨의 남친 피독, 이현승의 남편인 최현상,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요, 이러한 말까지 했어요. 이현승이 제일 악질이다. 자식이 있는 애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꼭 돌려받을 텐데. 와이프를 대신해서 오요한나씨 추모라도 해라. 양심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자, 결국 가해자 남편의 얼굴 확인이라며 이현승 씨의 남편인 최현상 씨에 대한 거센 비판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런 댓글과 반응을 보게 된다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안타까운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김가영 씨와 피독 두 사람은 꼭 헤어져라라는 이야기도 인터넷상에서 빗발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놀라운 건 오요한나 씨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왜일까요? 아니 갑자기 오요한나 씨의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왜 솟구치고 있을까? 자, 찾아보니 이런 글이 하나 올랐어요. 오요한나님, 정말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여자친구가 제보해줘서 기상캐스터 시절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팔에 멍이 있네요. 게다가 예전에는 앞으로 넘어져서 안면골절에 치아가 박살났다라는데 아나운서처럼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팔을 뒤로 묶고 앞으로 넘어져도 치아가 박살나고 안면골절까지는 안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안면골절이 되어봐서 아는데 정말 전력 투구한 딱딱한 야구공 정도에 맞아야 안면골절이 온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면 모를까. 가벼운 아나운서가 앞으로 넘어졌다고 안면골절에 치아 박살난 거는 좀 미심쩍지 않냐. 혹시 남자친구에게 이런 가해를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의심하게 된다. 이 글이 이미 12월 달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정말 맞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 그런 문제라면 유족들이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겠냐. 유족도 모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생활은 부모님이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유퀴즈에도 나왔던 분 아니냐. 치아가 깨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의아하긴 했었다. 맞다. 교통사고면 모를까. 어떻게 앞으로 넘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오히려 어떤 분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족분들이 알리지 않는 거다. 유족은 이미 수사 신청하지 않았냐. 고인을 욕보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중요하냐. 본인 말씀대로 가족도 모를 일을 이렇게 언급하고 추측하는 건 무례하다. 그만하고 정신 차려라.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물타기가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가영, 이현승, 박하명, 최아리 이 4명의 가해자로 지목받은 당사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실지도 매우 궁금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의견이 계속 쏟아져야 이 사태가 명확하게 수면 위로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 알고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결국 동료가 용서를 구한다면 유족도 마음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변호사 입장에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족께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단 한 명. 우리가 알고 있는 A씨로 알려져 있죠. 그 주동자. 그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곤 당초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유족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이 2명으로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 직접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진실을 함께 밝혀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가영 씨는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직접 가해자가 아니다. 방관자에 불과한 사람이 주동자로 오해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사건의 본질인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달라. 유족은 고인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프레임이 씌워지길 원치 않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김가영 씨가 사과를 하고 맞아요. 제가 보고 들었던 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밝혀준다면 유족 측에서도 용서를 하고 하늘에 있을 고인도 용서를 하고 나아가서 주동자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에게 법의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가영 씨가 좀 묘연해요. 사실 행방 자체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능 방송은 나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성규 씨에 대한 행보까지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요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고백을 전달한 장성규, 뭐 일름보다 고자질쟁이다, 이간질쟁이다, 막 이런 비판을 받았죠. 요번 서울 패션위크에 참석을 했고 환하게 웃음 짓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에 대한 비난은 참아달라라면서 호소문과 사과문을 작성했었죠. 그 글이 올라온 지 불과 며칠 만에 한 하루 됐나요? 하루 이틀 사이에 공식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모르겠어요. 이 인터넷 상에서는 장성규 씨에 대한 비판을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요한나가 마음을 터놓고 함께 방송하던 본인 선배에게 고충을 토론했는데 이걸 그대로 쪼르르 가서 이야기한 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결국 요한나 씨가 이 사태가 올 때까지 선배로서 어떤 도움을 줬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날씨를 설명하면서 눈길을 당부하는, 자, 일명 MBC 기상캐스터 4인방이죠. 박하명, 최아리, 이현승, 김가영. 자, 김가영 씨도 최근에 방송을 했고 박하명, 최아리, 이현승. 자, 이들의 행보는요,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료를 이런 선택까지 몰고 간 기상캐스터가 MBC의 얼굴인 거냐? MBC의 기상캐스터는 이 4명밖에 없는 거냐? 가해 지목자들 오늘도 날씨 방송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촉발되고 난 이후에 이 4명은 단 한 차례도 쉬지 않은 채 끊임없이 일기예보를 전하는 기상캐스터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MBC 입장에서 이번 의혹에 별다른 입장, 정확한 진상조사에 대한 결과도 보고하지 않은 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 문제가 크다. 사람이 저런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대처가 너무 심각하다. 왜 하차를 시키지 않냐? 이들이 MBC의 간판 얼굴이라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증거를 통해서 특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최아리, 김가영, 그리고 박하명, 이현승, 특히 이 중에서도 박하명, 이현승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이 정말 큽니다. 방관자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전화통화를 직접 받았던 이현승, 그리고 주동자라고 주목받고 있는 박하명. 이 두 사람이 떳떳하고 여기에 대한 거짓이 있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정정 내용이 필요하다면 전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와 아무런 행동도 없는 채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라는 건 이것을 지켜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이 크죠. 급기야 단톡방 멤버 최아리 여전히 7일 날에도 날씨 방송 이상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등장하여 일기예보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일기예보의 특성상 웃을 수밖에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해자들 중에 한 명인 일명 카톡방이죠. 카톡방 멤버 4명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웃으며 방송을 하고 앞에 있었던 4명들도 다 환하게 웃으며 날씨 기상캐스터 역할을 해나간다라는 건 글쎄요. 고인의 가족들이 이것을 볼 때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특히 김가영 씨는요. 골대녀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분량이 없을 뿐 자진하차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하여 예능 방송은 등장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 워낙 출연료가 적지만 예능 방송 같은 경우 차후에 기상캐스터에서 만약에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인지도를 통해 예능 방송에 출연하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유족들이 얘기했잖아요. 김가영 씨 본인은 가해자도 아닌데 사과하고 유족들을 위해서 사실을 밝혀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음에도 김가영 씨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기상캐스터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 유족에서 바로
요한나 씨의 사고 당일날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죠. 근데 이 진짜 악마로 지목됐던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현승 씨 아닙니까? 물론 뭐든 100%는 없기 때문에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목받고 있는 이현승 씨, 방송은 아무렇지 않게 등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박하명 씨와 더불어서 이렇게 지목을 받았는데 왜 아무런 대처가 없는 거냐라는 겁니다. 정말 본인들이 억울하다면 입장문이라도 밝혀줘야 하는데 이현승 씨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까지 그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에 카톡이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4차 카톡 공개가 된 겁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바로 A씨. A씨가 누군지 느낌이 오시죠?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안나야 너무 예쁘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요한나 씨가 선배님 오늘 아침도 방송 너무 멋지셨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니까 메리 추석이다 안나야. 시골 못 가시죠 선배? 이랬더니 나는 원래 시골 안 가. 언제 본가 다녀왔어. 용인이야.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어찌 이 사람 3년 전에 나눴었던 카톡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괴롭힘의 주동범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려진 것처럼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요한나 씨가 뉴스투데이 자리를 맡게 됐고 유퀴즈에 등장하면서 유명세를 타니 여기에 뭔가 안 좋은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과 해석들이 쏟아졌었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두 사람은 머리 숙여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결국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는 건 용서받기가 너무나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 여전히 등장하여 환하게 웃으며 방송을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요한나 씨의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기상캐스터 박하명 씨가 시청자들의 항의가 지금 시청자 게시판에 빗발친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많은 분들이 통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방송을 강행하고 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보일까요? 정말 혹자들 말처럼 대타를 세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기상캐스터를 대체할 수 없고 또 기상캐스터가 하는 이런 기상센터 소식을 전달하려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목소리만으로라도 더빙 형태로 했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 김가영 기상캐스터만 독박을 썼다. 오요한나에 대한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박하명, 최아리, 이현승 다 조용히 본업에 열중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MBC에서는 뭐 자체적인 조사, 진상조사를 열었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발표도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사실 김가영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는 파주 홍보대사도 해촉이 됐고 또 많은 방송 라디오에서도 해고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예능 방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등장을 할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기상캐스터로서 방송에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박하명 기상캐스터만이 아니라 최아리, 이현승 두 사람 역시 5일, 6일 MBC 일기예보에 방송 하차 없이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8일 날 김가영 기상캐스터만 일기예보를 하게 될지가 미지수이지만 나오게 된다면 네 사람 모두 다 아랑곳하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정말 많은 상태입니다. 김가영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예능방송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 통편집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냥 출연하지 않는 회차였다. 녹화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하차 여부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송이 강행되니까 시청자들은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디스패치에서 공개했었던 요 녹취 영상 기억나십니까? 요한나 씨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었던 이 내용. 자, 여기에서 빨대를 쪽쪽 빨아 마시면서 이 태도가 이게 말이 되냐? 누구냐? 찾아내라.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졌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녹취록의 당사자가 알고 보니 이현승 기상캐스터였다. 지금 이런 비판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들을 통해서 말이죠. 자, 보니까 가세연에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현승 기상캐스터와의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통화한 태도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게 이현승 기상캐스터였다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MBC는 거짓 입장을 냈다. 이현승은 진짜 악마다. 막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MBC 보도국장에게 요한나의 이번 사태를 꼭 알리겠다라고 이현승 씨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족은 MBC가 거짓 입장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세연의 인터뷰에서 유족 A씨는요, 이현승은 진짜 악마다. 박하명이 요한나를 집중적으로 괴롭혀왔다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현승은 우리 유족에게 요한나의 사태를 꼭 보도국장에게 전달할 것이고 본인도 장례식장에 오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 이현승, 김가영 다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고인이 되고 나서 그 직후인 9월 15일 날 이현승 기상캐스터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오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나 씨의 어머님이 안나가 A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해가지고 말했던 이 A씨가 누구냐? 그리고 요한나 씨와 통화했던 B씨는 누구냐? 네티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어떡하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들어가시면은 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셔서 꼭 보시길 바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이제 B 처리 없이 이름이 풀네임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명이가 우리 안나 힘들게 했던 거. 이현승 기상캐스터가 맞는 걸로 보여지는 이 증거 녹취록이 여기에 버젓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통화하면서 어떻게만 95번을 얘기했던 이현승 기상캐스터는 이 유족의 사태를 보도국장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MBC에서 우리는 보고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죠. 둘 중에 한 측은 명백한 거짓말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됐든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에서 어떤 통화 내용을 말했나라고 봤더니 부장님에게 요한나의 사태를 꼭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 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자 모친은 괜찮다. 오셔도 된다. 하지만 가지 않았죠. 이현승 씨는요. 제가 일단 국장님이랑 통화하고 애들에게도 좀 알려야 될 것 같다. 알리고 나서 찾아뵙겠다. 모친은 이현승에게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싶었다고 해요. 왜냐면 요한나가 하명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나 우울하다라고 할 때가 많았고 내가 박하명을 새벽마다 꼭 기도하면서 하명아 제발 좋은 데 시집 가서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해라. 우리 요한나 힘들지 말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하명이가 우리 안나 얼마나 힘들게 했던 거 알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승 씨는 어머니 안나가 혹시 다른 뭐 힘든 일이 있었나요? 라면서 이 화제를 살짝 돌립니다. 그러자 모친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우울증 치료도 받았다. 이현승 씨는 그게 심했냐? 최근에 굉장히 활달하게 연락을 했었다. 모친은 저만 알고 있었다.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세현 측은 안영준 MBC 사장 비서실장과 정책협력국장이 찾아왔다. 이들은 우리에게 요한나 사건은 기상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 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MBC는 유가족이 부고를 원하지 않았다 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현승 씨에게 장례식장에 오라고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현승 씨는 요한나가 오열하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기상팀 외에 다른 일로 힘든 건 없었느냐라고 물어보며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받게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떻죠? 결국 박하명은요, 동료들 김가영, 최아리, 이현승 3명과 함께 요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요한나 씨가 생전 모친에게 박하명으로부터 너무 힘들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자 모친은 오히려 그 당사자인 박하명을 위해 기도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너무나 말이 안 된다 라는 말과 유족 A씨는 진짜 악마는 이현승, 김가영이다. 박하명, 최아리는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현승, 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4명 중에 누가 더 심했고 덜 심했고 라고 판단하기가 혼란스럽다라는 대중들의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좀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분들의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와중에 요한나 씨는요, 마지막 신호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요한나 씨가 생전 정말 증거를 잘 모아놔서 이 유족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안심을 했다고 하죠. 그 증거들을 토대로 가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증거가 포착이 됐다고 해요. 왼쪽 손목에 밴드를 포착했는데 보이시죠? 손목에 밴드를 붙인 상태. 그러니까 요한나 씨가 세상을 뜨기 15일 전 손목 상태였다라며 이 커뮤니티에 막 올라온 겁니다. 이 왼쪽 손목에 테이핑을 하고 있고 일기예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조적으로 환하게 웃으며 방송하고 있는 요한나의 모습이 안쓰럽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테이핑을 했을까요? 결국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이 됐고 그 내용에는 상세하게 4명의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모든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 도대체 손목에 테이핑은 왜 했을까? 이거 뭐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좀 눈치 빠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느낌이 오시죠? 아마 좋지 않은 선택을 하려던 징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은요, 아무렇지 않게 방송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승 씨는 그 직후의 상황에 가장 먼저 통화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사실이 사실 정말 많은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분들에게 엄청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동범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박하명 씨. 방송을 통해서만 입을 열고 있을 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박하명 씨에 대해 유족들이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박하명 씨의 이 반박 고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사태가 MBC에서 진상조사위를 열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발표가 왜 없는지도 좀 의문이고, 이번 사태가 한 명이 아닙니다. 이 4명에 대한 책임이 정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공통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분들의 의견이 왜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함께 통화했던 다른 기상캐스터 B씨는 어떻게만 95번이나 통화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반복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디스패치에 올라온 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새벽 기도들을 하면서 제발 좋은 데 시집 가라, 힘들지 않게 해라. 하지만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44일이 지났고
이 모친이 할 수 있는 건 지난 방송 다시 보기 또는 디스패치에 이렇게 과거 방송을 보며 견디고 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 딸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오유 안나 씨의 어린이 시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운 딸인데 초등학생일 때 이혼한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웠다고 합니다. 특히 요한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해요. 빚까지 지면서 하고 싶은 걸 다 시켜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 사이였다라고도 해요. 딸과 엄마였지만 못할 이야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직장, 친구, 남자친구 문제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매일 통화하던 오유한나 씨에게 이상한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기상캐스터 A씨죠. 3년 동안 끊임없이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러면서 이 안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나 씨가 함께 어머니와 그 사람의 뒷담화도 하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졌고 결국 우울증 증세까지 겹치고 말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22년 3월 달에 보면 이렇게 예쁘게 피는 것 같아도 벚꽃은 아플 거다. 오늘도 찢어진 마음을 꽃들이 기워주고 붙여준다. 이렇게 힘들어했다라는 SNS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A씨와의 악연의 시작을 살펴보면 오유안나의 외삼촌도 함께 만났는데 현직 경찰분이라고 해요. 안나가 4개월 만에 그 A씨 대신 뉴스투데이를 맡았고 그게 발단이 됐다고 하죠. 2021년 9월달 이 주범이라고 하는 A씨는요. 뉴스투데이 새벽 6시 평일 파트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번이나 방송을 펑크냈고 당시 과학기상팀 팀장은 A씨를 빼고 오유한나 씨를 투입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박힌 돌을 빼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 3월달 오유한나를 발탁한 기상팀 팀장이 하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말았다고 해요. 안나가 전화가 왔는데 숨이 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A씨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정신과를 찾아다녔던 모습을 보면 회사에서 느끼는 위축감, 억울함, 힘든데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 상사가 말하면 가볍게 힘든 상황이 개선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든다. 집중도 안 된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던 회사 생활이다. 상대방의 화가 풀릴 때까지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정신과를 찾아다녔는데 2021년도 5월 달에 입사한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정신과를 찾았고 이것도 어머니의 권유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A씨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겠다라고 하니 병원에 가보라고 했던 겁니다.